보통 이런 소변 문제는 우리가 흔히들 신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맞아요. 말하잖아요. 요로 결석도 있고 뭐 요로와 관련된 문제들. 그러면 오늘과 같이 이 과민성 방광도 신장이 잘못돼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박소연 원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소변이라고 하면 네. 신장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네. 신장은 소변을 만들어주고 네. 그거를 방광에 저장을 했다가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방광이 한 400~500ml 정도가 이렇게 차게 되면 이게 요의를 느끼시는데 이 환자분 같이 소변이 다 안 찼는데도 이게 약간 자율신경계 방광에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장하고는 조금 좀 연관성이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자율신경계 실조로 볼 수 있고 약간 한방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좀 세분을 해서 일단 예민해지니까 네. 뭐가 생각날까요? 화병이 생각이 나죠. 네. 네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사람도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화장실 자주 가고 싶잖아요. 그런 증세가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화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원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어떤 그 한방에서 말하는 신장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소변을 만들어주는 신장뿐만이 아니라 신장, 방광, 생식기까지 포함한 어떤 가장 뿌리가 되는 근원적인 장기를 말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신장의 기운이 허해지면서 약간 예민해져요. 네. 그러면서 이 보통 이런 경우는 약간 연세가 드셨거나 좀 노화가 진행된 분들한테 약간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수분대사 전체적으로 이 수분대사를 조절하는, 한방에서는 그거를 꼭 신장이나 방광뿐만이 아니라 비장, 폐 그러니까 모두 좀 복합적으로 조금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그 수분대사 장애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과민성 방광의 유발 요인 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한방 치료로도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자, 박소연 원장님. 그렇다면 이 관련된 증상으로 한의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전에 아까 뭐 여러 가지 양방 네. 치료법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가장 유사한 거는 침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침을 이 방광 주변의 근육으로 자극을 해요. 그러면 그걸 배뇨근이라고 하는데, 그 배뇨를 담당하는 근육의 기혈순환이 촉진이 되면서 약간 그게 약간 예민도가 떨어져서 약간 요 치료가 될 수 있고, 아까 원인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수분대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노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신장 네. 기능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적절한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열, 화를 꺼주고, 조습, 수분대사를 조절하고, 보신,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어떤 원인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어떤 한약요법을 하면 훨씬 빠르게 조금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일단 이 아랫배는 늘 따뜻하게 해야 어떤 긴장도라든지 이런 게 이완이 되기 때문에 온열요법이라고 하죠. 한방에서 온열요법의 대표적인 뜸을 뜬다거나 아니면 좌온요법을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다양한 침과 한약과 온열요법을 적절하게 임의용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 하복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뜸 치료부터 한약요법 그리고 침 치료까지 꾸준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면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요.